안녕하십니까. 오늘 살펴볼 종목 세 가지 빠르게 보고 또 두 분이 직접 고른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상보다 너무나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태양광 그중에서 OCI인데요. 사실 연초만 하더라도 정말 뚝뚝 떨어졌거든요. 근데 5월을 기점으로 이 회사의 주가가 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태양광입니까? 두 분은 더 보시겠습니까? 더 들고 가시겠습니까? OX 의견 주시죠. 오로일치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태양광이나 풍력주들은 정책이 어떤 데냐, 그 약간 시장의 분위기를 좀 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하반기에도 좋게 보시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 전가요? 네, 대표님. 일단 OCI를 바라보면서 이제 에너지 쪽입니다. 그렇죠. 에너지는 많이 강조드렸지만 글로벌 각국들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나오는 확보에 대한 의지가 특히 이제 신재생 에너지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특히 그 빈자리를 화석연료의 대체를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나오게 되면 태양광이 그나마 에너지 쪽에서 조금 더 빨리 설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에너지 쪽 단에서 가장 그래도 시기적으로 빠를 수 있는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쪽이다 보니까 좀 더 이쪽에 드라이브를 걸 것이다 라는 분위기가 네.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제 OCI를 볼 때, 태양광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그거 같습니다. 특히 폴리실리콘의 가격과 그 밖에 나머지 셀과 모듈을 만드는 한화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의 이 관계를 보셔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폴리실리콘이 너무 급등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셀이나 모듈을 만드는 업체들은 별로 수익성이 그러니까 비싼 걸 사다가 만들다 보니까 가격 전이가 안 됩니다. 네. 근데 이게 같이 가격을 올릴 정도로 좀 점진적으로 완만하게 올라가야 가장 좋은데, 그렇게 되면은 한때 폴리실리콘은 중국 쪽에서 거의 과점이 나오고 또 거기서 공급 과잉이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어지러웠었는데, 지금 같은 쪽에서 중국산 안 쓰려고 하는 움직임이 조금 나오겠죠. 네. 그렇게 나왔었을 때 상대적으로 변화가 될 수 있는, 또 그에 따라서 가격도 상승, 그에 따른 이제 수요 기반도 높은 쪽은 OCI가 아닐까 라는 관점 쪽에서 하반기에도 이런 분위기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유가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가에 따라서도 같이 등락이 나오기 때문에 유가 점진적인 강세, 그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 쪽도 같은 축으로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맞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폴리실리콘 가격과 유가를 같이 봐야 된다. 하반기에도 이러한 조건들은 OCI에게 우호적일 것으로 보여진다. 두 분 모두 오로일치가 됐고요. 이어서 두 번째 OX 보겠습니다. 크래프톤이요. 2분기 실적 부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유자분들은 이미 손실권에 있을 텐데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을까요? 두 분의 의견은요? 네, 두 분 모두 X를 주셨는데 지금 최근에 샀다면은 X를 듣고 바로 손절할 수 있겠지만 네. 이전에 사신 분들이 많으실 테니 대응 전략을 좀 드려야겠어요. 맞아요. 일단은 지금 실적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나마 네. 1분기 실적에서는 선방했던 기업들이 몇 개 있어요. 카카오 게임즈 같은 업체나 크래프톤, 이쪽은 안 좋긴 했지만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는 선방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제 실적 부진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신에 3분기 이후에는 실적이 성장할 가능성들이 좀 높을 것 같아요. 지금 해외 개발 쪽에 자회사가 하나 있는데 이쪽에서 호러 신작 게임을 하나 내놓는다고 합니다. 칼리스토 프로토콜? 이름도 어렵네요. 네. 이게 지금 PC하고 콘솔 쪽에서 같이 출시가 되는데 12월 초로 일단은 발매일이 확정이 됐어요. 굉장히 좀 이게 인기 있는 게임인가 봐요. 2023년까지 누적으로 500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릴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PC 쪽에서는 배틀그라운드가 지금 1분기에 조금 크게 증가가 된 부분인데 이게 2분기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모바일 부분에서 게임들 매출이 조금 감소된 부분은 있으나 이게 하반기에도 배틀그라운드 PC 쪽에서 계속적인 매출의 증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좀 나올 것 같고요. 다만 2분기에는 이제 컨센서스 하회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모바일 단에 조금 하회하는 부분들과 더불어서 영업비용 쪽에서도 6월에 지금 태국 쪽에서 펍지 네이션스 컵이라고 게임 대회가 열린다고 하네요. 그쪽으로 지급되는 수수료 때문에 일단은 상반기 정도까지는 실적은 좀 볼 것이 없을 것 같다. 다만 하반기 노리고 봤을 때에는 지금 외국인 매도 추세 기관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매물대 화면에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23만 원 전저점 매물대를 만약에 지키지 못하고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가 쏟아져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보유자분들이라고 해도 한 번은 조금 물량을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신규 접근하실 분들은 이 23만 원대 지키는 거 보고 전저점에서 수급이 전환되는지 이런 거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 모두 X로 일치가 되었습니다. 크래프톤 하반기는 좀 나아질 수 있을지언정 지금 외국인 기관의 매도가 같이 나오니까 지지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현대차입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좋다가 또 하루 만에 이렇게 급냉했습니다. 7%까지 장중에 밀렸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의견 볼게요. 이번에 두 분 모두 오를 주셨습니다. 아니, 독일 압수수색이라는 그 이유는 무엇이며 지금 그로 인해서 주가가 빠지는 건지 현대차를 그럼에도 오를 주신 이유는 무엇일지요? 이게 내용을 자세히 보다 보면은 네. 그러니까 모르는 것보다 이제 불고 나오전 악재긴 하겠죠. 뭔가 좀 정치적인 냄새가 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 가지고 일단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깜짝 악재다라는 쪽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벌써 2018년, 2015년 그 당시에 어느 정도 다 혐의가 벗어난 사건이고요. 이번에 뭐 스텔란티스를 비롯해서 독일 차들도 모두 다 같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라고 하는데 네. 몇 명이 나와서 어느 지역까지 다 이렇게 신문에 이렇게 할 정도로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되게 구체적이죠. 이게 그러게 되면 독일 쪽, 특히 유럽에서 현대기아차를 약간 견제하는 느낌이 좀 나지 않느냐라는 관점 쪽에서 반대로 설명하게 되면 현대기아차가 그만큼 많이 위상이 올라갔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그냥 그대로 악재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네. 좀 좋은 쪽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주가가 밀리는데 뭐가 좋겠습니까만은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가 나고자 특히 이 상황에서 뭐 나오게 되면은 뭐 심각한 판매 금지는 아닐 거고요. 게다가 또 내연기관 또 디젤 차는 요즘 유럽에서 거의 잘 안 팔린다고 합니다.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이게 아니라 지금 핵심은 전기차 쪽에 대한 변화와 흐름들을 본다라고 되면 그래도 그쪽은 잘한다라는 관점 쪽에서 또 2분기 실적은 그래도 나름 선방할 것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런 정도는 기회로 삼는 게 낫지 않나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이번 압수수색 소식 때문에 좀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약간의 정치적 냄새가 좀 난다라고 해주셨어요. 하지만 현대차에 대해서 두 분 모두 오로 일치가 되었으니까 이 악재는 단기적인 악재, 우리가 지금 당장 매도할 건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럼 두 분이 직접 고른 오늘의 마지막 종목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키워드 보시면요. 무림의 평화고요. K9만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의견 주셨는데 여기는 그러면은 좀 방산 쪽입니까? 맞아요. 네. 방산 만약 쪽이에요. K6였으면 기아 할 수도 있을 텐데 네. K9이어서 네. 방산인 것 같고 여기는 뭐 또 키워드에 이름이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림 PMP. 왜 PMP가 평화예요? 피스. 요거는 예. 조금 경고 먹어야겠어요. 억지네요, 그렇죠? 예, 억지. 억지 네, 좀 억지 억지입니다. 있었습니다. 경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안 좋은데. 네. 죄송합니다. 네, 경고 하나 받으시고요. 네. 현대로템 들어볼게요. 네, 맞아요. K9을 굉장히 차량으로 연결하지 않으시고 잘 연결하셨어요. 네. 일단은 지금 K9은 뭐 워낙에 유명한 자주포 뭐 그런 쪽들이고요. 지금 현대 로템 쪽에서는 K2 전차 수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유럽 쪽에서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거 보면서 평화 유지 비용은 많이 들어간다라고 제가 좀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일단은 최근에 동향이 굉장히 좋았어요. 노르웨이라던가 폴란드 쪽, 특히나 노르웨이 쪽 보면은 폴란드 쪽 보면은 지금 장관이 실사단하고 해서 꾸려서 방한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많이 무기들을 보냈어요. 이게 구소련제 미그 29 전투기나 뭐 T-72 전차 이런 것들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그쪽에 전력이 많이 나가 있다 보니까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걱정이 되는 거죠. 지금 러시아가 한 짓을 보면은.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한 어떤 방산 무기의 수입 움직임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당초에는 지금 전투기 쪽으로 글쎄요 미국의 F-16 도입을 노렸어요. 근데 지금 세계 각국에서 너무나도 많은 구매 계약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당장 인수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항공우주 카이죠. 그쪽에 FA-50 이 전투기 기종에 대해서도 한 48대 정도 구매 의향을 비친 걸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이게 지금 대당 510억인데 성사가 되면은 2조 5천억 규모예요. 그러면은 국내 단일 국가로는 방산 수출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꼭 달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전차 쪽도 많이 내보냈어요. 그쪽으로. 그렇다 보니까 이쪽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최근에 다시 전일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가 강화되는 그런 수급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외국인 지분율 보면은 2월의 저점 대비해서 한 1.9%가량이 꾸준하게 지금 외국인 지분율 화면에 보이시나요? 2월 저점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약간 이제 고점에서 줄이는 과정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지금 5.1%까지 지분율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종목이에요. 네. 이거 주봉이랑 월봉으로 봤을 때에는 정말로 매물대 뚫었다라고 했을 때에는 갈 자리가 꽤 많은 종목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매수는 현재가 부근부터 한 19,000원까지 만약에 하락해주면 열어놓고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25,000원 매물대 돌파하는 거 본 뒤에 추가 상향 여지도 충분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로템이었고요. 목표 주가는 26,000원, 손절가는 10% 마이너스 내외로 잡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무림 PMP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조금 더 열심히 다음부터 준비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아니 저희 시청자분께서 7월 1일부로 또 복사 용지가 가격이 오른다고 하는데 요즘 뭐 종이값이 올라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요즘 보면은 펄프 가격 사상 최고치입니다. 네. 근데 이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펄프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부각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전혀 부각을 못 받고 있다는 데 대해서 후속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이것도 인플레이션 수혜라고 받을 수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펄프 관련된 쪽에 유일하게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매출 비중 자체가 한 20% 조금 넘게 이어지다 보니까 그게 얼만큼 효과를 미칠 것인가. 하지만 가격 자체가 상당히 뛰었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된다라고 되면 실적에 대한 변화가 크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 쪽과 함께 인쇄용지 관련된 쪽도 생산을 하는데 그러면 펄프부터 쭉 이어지는 일괄 생산 라인이죠. 이거를 다 갖추고 있는 회사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같은 점에서 뭐든지 다 오르는데 네. 직접적으로 조달한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부각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또 거기다 이 종이를 만들 때 보면은 종이 목재칩으로 만들죠. 목재칩을 또 분쇄해서 화학적 처리해서 이렇게 얇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동영상 보니까요. 네. 거기서 나왔었을 때 그 목재칩 관련된 인도네시아의 조림에도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일관적인 흐름들이 계속 보여지는데 그래서 결론은 올해 매출이 한 7,500억대, 그래서 한 23%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560억 정도로 90% 가까이 작년 대비 증가할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주가는 전혀 반대로 갔죠. 네. 그런 쪽에서 지금 현재 시총이 2,500억 정도 되는데 이게 영업이익 500억대 회사치고는 상당히 싸죠. 하지만 약점이 하나 있는 게 재무 구조가 조금 좀 보완은 필요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재무 구조를 좀 바꿔나가야 되겠죠. 이게 필요한 상황들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4,000원대 초반 정도쯤에서 최근에 한 번은 이런 게 얘기 나오면서 주가가 한 번은 움직였었는데 이 부분을 또 시도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왜냐하면 실적이 되기 때문에 안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따라서 한 4,900원대 정도까지 좀 벌려놓고 지난번에 이어졌던 가격대의 저항대 부분까지는 한번 봐도 되겠다는 관점이고요. 손절가는 3,7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손절 가격은 3,700원, 목표 주가 4,9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국내 유일의 펄프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무림 PMP 들어봤고요. 현대로템까지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럼 마지막 동시효과 구간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저희가 방송을 시작했을 때보다도 저점이 조금은 낮아졌습니다. 코스피가 1.81% 내리고 있고 2,378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거의 1% 가깝게 밀리네요. 사실 옷장 들어서 뭐 소재주들의 낙폭이라던가 바이오주들의 낙폭이 좀 줄어들면서 약보합권까지 노려봤는데 다시 힘을 잃었습니다. 오늘 기관 투자자들, 외국인 투자자들 양시장에서 매도하는데 더 많은 매도를 추리하고 있는 거는 기관 쪽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에서 매도 물량 출회되면서 코스닥과 코스피 시장의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